반갑습니다. 세계 최초 토익 팟캐스트 두토팟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와, 죄송합니다. 급하게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혹시 뭐 다른 이름 원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바로 이름 바꿀 수 있으니까 네, 그런 팟캐스트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팟캐스트 2번 올렸는데요. 조회수가 많지 않습니다. 1000언저리가 나왔는데 저희 채널이 그렇습니다. 저희 채널이 토익 시험에 다가오면 물밀듯이 막 밀려왔다가 예언 열심히 보고 또 토익 시험 끝나면 막 또 몰려가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주 찾아오셔서 꾸준히 영상 올려드리고요.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요령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오늘은요, 제가 급하게 9월 저희 두남소의 현강 단톡방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토익에 대해서 궁금한 게 뭐냐? 오늘 제가 찍으려고 하는데 바로 답변해 줄게요. 그래서 바로 오늘 질문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지금 설명드릴 거고요. 저는 두남 토익만 지금 10년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토익 강의를 10년 이상 한 강사로서 열심히 애드립으로 한번 답변 들어볼 거니까 토익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잘 들어보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급반 이정은여 질문하신 거고요. 파7 2, 3중 지문을 어떻게 푸는지 요령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는데,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끝나고 남으세요 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어제 학원에서 파7 특강 했었는데 그때 2, 3중 지문 특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왔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끝나고 남으시고요. 자, 일단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파7은 사실 2, 3중 지문을 어렵게 느끼시는데 쉽지는 않죠. 근데 먼저 좀 자신감을 가지는 얘기가 싶은 건 뭐냐면 2중 지문이건 3중 지문이건 지문을 한 개씩 찢어보잖아요. 되게 짧은 지문이에요. 어떤 3중 지문은요, 실제 시험에서 한 지문이 3줄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단일 지문에 나왔었다면 굉장히 쉬운 지문이겠죠. 다만 지문이 2-3개고 문제가 5개이기 때문에 연계가 힘든 것이지 2, 3중 지문은 지문을 한 개씩 찢어보면 분명히 간단한 지문이다. 충분히 읽을 수 있다라는 일단 자신감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근데 확실한 것은 이중 지문을 이렇게 나눠 설명드릴게요. 이중 지문 같은 경우는 읽는 순서가 있어요. 뭐 100%는 아닌데 거의 그렇습니다. 문제가 5개라면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첫 지문에 주로 풀려요. 다시 얘기합니다. 무조건 아닙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와 네 번째 문제는 2개의 지문을 연계한 게 주로 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5번째 문제는 두 번째 지문 끝부분에 답의 근거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접근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읽는 순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문제 1, 2를 읽으세요. 지문 말고 문제 1, 2를 읽고 그 다음에 지문 1로 들어가셔서 지문 1만 읽으세요. 그런 다음에 1번, 2번 답을 찾으세요. 거의 나오니까요.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3, 4, 5를 읽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문 2로 가신 다음에 지문 1 읽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접근하시면 충분히 훨씬 더 잘 풀어갈 수 있으니까 그 순서로 읽는 것을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뭐 연계 문제도 있는데 따로따로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 개씩 보면 짧으니까 따로따로 읽어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개념을 취합하는 방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순서를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 1, 2, 그 다음 지문 1, 답 찾고 그 다음 문제 3, 4, 5, 그 다음 지문 2 가서 답을 찾는다. 그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7을 힘들어 하세요. 토익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은 파트 5의 문법과 어휘는 좀 잡았어. 그리고 6도 좀 풀리는 것 같아. 근데 7은 잘 안 되거든요. 파트 7 여러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절대적으로 학습량이 좀 필요합니다. 오케이?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일반 토익 책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거 있죠. 막 파7 요령 있고 막 어디에 답이 나오고 뭐 어떻게 나오죠. 근데 그거 달달 외워도 시험장 가면은 그거대로 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실제 시험장 가면 떨리기 때문에 결국 다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읽는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뭐 쉬운 예로 뭐 외국인이 한국어로 된 토익 같은 시험을 보는데 파트 7을 풀어야 돼. 걔가 책 보고 스킬 달달 외우면 독해가 잘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 7은 절대적으로 좀 읽는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무작정 읽지 마시고 그 또 제 채널에 찾아보시면 원밋 독해법이라고 있어요. 원밋 독해법이 있는데 그 원밋 독해법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영상에 보시게 되면 독해 학습 순서가 있거든요.
한 지문을 4번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지문을 4번 읽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링크 띄워드릴 거니까 들어가시게 되면 원미도 기법 참고하셔서 하루에 한 지문은 그 순서로 읽어주면 좋다. 오케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3중 지문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또 3중 지문은 그래요. 왜 어렵게 느끼냐면 내가 토익 시험장 가면은 항상 매번 시간이 모자라죠. 시간이 모자라는데 난 그때 뭘 풀고 있어? 모자랄 때. 오케이? 파스분 풀고 있죠. 근데 분명히 파스분을 풀고 있는데 풀다 보면 갑자기 또 내가 분명히 RC 풀고 있는데 LC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음원이 들리죠. 뭐 15분 남았습니다. 방송이 나와요. 그러면 분명히 나는 영어 시험 보고 있는데 수학하고 있죠. 15분 20문제인데 그러면 한 문제 몇 분이지? 막 그러겠어요. 그래서 무너지게 되고 3중 지문 더 어려워하시는데 얘도 마찬가지. 지문이 3개다. 한 개씩 찢어보잖아. 그럼 진짜 짧은 지문이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3줄짜리 막 나와. 충분히 읽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요. 연기가 중요합니다. 뭐 또 이런 얘기 해드리면 3중 지문이 언제 처음 생겼냐면 토익 시험이 2016년 5월 달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 3중 지문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현재까지 다 그랬어요. 첫 번째 문제는 첫 지문을 풀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첫 지문을 풀렸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먼저요. 문제 1을 읽으세요. 그리고 지문 1로 가셔서 지문 1을 읽고 문제 1의 답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자, 2중 지문이건 3중 지문이건 연계가 있는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첫 지문만 잘 읽으셨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지문을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2개, 3개 지문을 한꺼번에 읽으려고 그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읽다 보면은 안 됩니다. 그냥 문제 하나랑 지문 하나네 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꼼꼼하게 좀 읽어가세요. 그리고 답을 찾으세요. 그것만 잡아도 딱 읽어봤더니 뭐 새로운 음식점 개장이야. 두 번째부터 대충 읽을 수 있어요. 뭐 예약하는 뭐 전화라든지, 그죠? 뭐 그 다음에 뭐 예약 취소 이런 내용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 지문만 잘 잡아도 두 번째 문제를 잘 잡아갈 수 있다. 이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아니고 지문 2, 3을 읽으셔야 돼요. 순차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구나 지문 2, 3을 읽어보세요. 오케이?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은 요걸 하시면 좋아요. 시험장 가시면 안 되는데 공부할 때 하시면 좋아요. 뭐냐면 지문 하나 끝날 때마다 옆에다 한글로 한 4자, 한 5자로 한 요약을 좀 적어보세요. 요약을. 뭐 두 번째 좀 읽었어. 뭐 예약 신청. 오케이? 세 번째 좀 읽었어. 예약 취소. 이런 식으로 좀 적어두시면 나중에 문제 답을 찾을 때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읽고 풀어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중 지문도 마찬가지. 5번째 문제는 마지막 지문 끝부분에 답이 잘 나옵니다. 그 포인트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출제자가 알고 있어요. 너 지금 시간도 없고 너무 기니까 끝까지 안 읽을 거지? 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 지문 끝부분에 답이 큰 거 꼭 숨어 있으니까 유념하셔서 꼭 잘 풀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세 번째 두토팟. 네. 많은 정보 됐길 바라고 다음 팟캐스트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선글라스 어떻게 좀 괜찮았나요? 팟캐스트 보니까 항상 뭐 이렇게 진행자들 이렇게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댓글 달아주시고요. 선글라스 계속 껴라. 1. 끼지 마라. 2.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영상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